진세우는 그날 밤 자기 방불을 끝내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만 몇 번이고 켰다 껐다 했어요. 화면 위에는 하나의 파일 이름이 떠 있었고 세우는 그 글자를 보면서도 손가락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눌러버리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친자 불일치 후 세우는 내색은 안 했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건양가에서 갑자기 혼자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제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 아니 주도적 역할의 중심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지시보다 자신이 직접 움직이고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영채였어요. 영채는 웃는 얼굴을 걸치고 들어왔지만 목소리는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세훈 씨, 지금 뭐해요? 다들 난리인데요. 세훈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영채가 더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자백한 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 사람은 절대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냥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세훈의 귀에 걸렸습니다. 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라고 하지 마. 영채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훈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말만 꺼냈습니다. 난 이제 회장 자리 안 붙들 거야. 영채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피해자로 살아요. 버려진 아들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버려졌으니까 이제 내가 버릴 차례야. 영채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채는 세훈의 노트북을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세훈이 손목을 잡아 막았고 영채는 그 손길에 더 흥분했습니다. 놓아요. 내가 봐야겠어요. 지금 뭘 숨기는지. 세훈은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채야, 너는 나를 사랑해? 아니면 건양의 안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영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망설였는데요. 그 짧은 틈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영채는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훈은 그 대답을 듣고 마치 마음속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솔직하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영채가 세훈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세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채는 다급해졌고 세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세훈 씨, 내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당신이 회장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살아남는 길이에요. 세훈은 영채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우리라는 말, 이제 그만 써. 영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훈은 그제야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에 누르지 않았어요. 세훈은 자기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 손가락을 펴고 접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또 다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세훈이 숨겨두고 쓰던 번호였어요. 화면에는 공난숙 이름이 떴습니다. 세훈은 받지 않으려다 결국 통화를 눌렀습니다. 왜요? 공난숙은 군더더기 없이 말했습니다. 너 진태석 옆에 붙어 있으면 살 줄 알았지. 세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려고 붙어 있었던 거 맞아요. 근데 넌 착각했어. 그 사람 옆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제일 먼저 타는 자리야. 세훈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공난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묻는 건 하나야. 너 아직도 그 사람 편이냐? 세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편 같은 거 없어요. 이제는 공난숙이 한 박자 쉬고 물었습니다. 그럼 내 편은 누구야? 세훈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가 다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편은 나예요. 공난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됐다. 그런데 세훈아, 한 가지는 기억해. 내가 움직이면 너 엄마도 흔들릴 수 있어. 그 말에 세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를 왜 꺼내요? 공난숙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제일 오래 들고 있는 칼이 누구냐? 그게 한혜라니까. 세우는 통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숨이 조금 거칠어졌어요. 공난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너 판을 엎을 거면 반쯤 엎지 말고 끝까지 엎어. 그래야 내가 산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세우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어릴 때는 이 손으로 상장도 들고 상패도 들고 건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부심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손에 남은 건 자부심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 선택해야 하는 책임이요. 세우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일을 열기 전에 다른 창을 하나 띄웠어요. 스위스 계좌 목록, 해외 법인 송금 기록, 그리고 회수 요청이라는 글자들. 세우는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화면 한 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알았습니다. 이 한 줄이 진태석의 피를 말려 죽이는 시작이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출근도 정상, 회의도 정상, 임원들 표정도 괜찮은 척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팀부터 먼저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예정된 송금이 막혔고, 해외 결제가 지연됐고, 승인 대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비서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해외 자금이 갑자기 걸렸습니다. 은행 쪽에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그 흔들림을 이용했거든요. 누가 막았는데 은행 쪽은 외부 감사 루트로 들어온 요청이라고 합니다. 진태석의 손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멎었어요. 외부 감사? 네. 그런데 그 요청 문서가 아주 정확합니다. 마치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통로를 쓰는지 다 아는 사람처럼요. 진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운 부사장 불러. 비서가 나갔습니다. 진태석은 혼자 남자,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틀어졌을 때 나오는 아주 낯선 표정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변수가 생겼다는 표정. 잠시 후 진세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훈은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어요. 그 태도가 진태석의 신경을 더 긁었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한 거냐? 세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건양 자금.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유는? 세훈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와서 이유를 묻느냐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준 대로 한 겁니다. 약한 고리는 먼저 끊는다. 진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세훈은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감히요? 감이라는 말, 나한테 할 말 아니잖아요. 감히남의 인생을 내 것처럼 쥐고 흔든 건 아버지였죠.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넌 내가 키웠다. 세훈이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키운 게 아니라 쓰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회장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태석은 잠깐 말을 잃었어요. 세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검찰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언론에 흘린 것도 아니고요. 진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뭘 했지? 세훈은 아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수요. 자금 회수 요청. 아버지가 쌓아 올린 돈줄이 밖에서 먼저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진태석은 순간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돈줄은 그의 심장이었거든요. 수사보다 무서운 게 돈이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멈추면 사람도 멈추고 충성도 멈춥니다. 진태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구랑 손잡았어? 세훈은 잠깐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누구랑 손잡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이미 다 손에 들어왔는데. 진태석이 다가오려 하자 세훈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훈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지금은 몸싸움이 아니라 판싸움이니까요. 진태석이 씩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그 웃음을 복선이라고 부르지만 세훈은 알았습니다. 저 웃음은 협박입니다. 그래, 내가 똑똑해졌구나. 그런데 세훈아, 너는 아직도 착각한다. 세훈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뭐요? 진태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움직이면 너만 다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 엄마는. 세훈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훈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엄마 건드리지 마요. 진태석은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건드린 적 있나? 내가 그냥 너한테 알려주는 거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 세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 진태석은 긴급하게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금 동결이 회사의 리스크로 떠오르면 이사회는 핑계가 생기거든요. 회장님, 잠시 물러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핑계요. 진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건 검찰이 아니라 자기 회사 안에서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혜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혜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원아, 세훈이 움직였다. 정원이 놀랐습니다. 오빠가요?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정원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세훈이 움직였다는 건 태석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혜라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뜻이기도 했어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랑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혜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지. 그런데 이 판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가 아니야. 누가 끝까지냐야. 정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세훈 오빠가 끝까지 갈까요? 혜라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갈 거야. 그 애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정원은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훈은 늘 버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버티는 게 아니라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하늘이었어요. 하늘은 들어오자마자 정원과 혜라를 번갈아 보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혜라가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뭘? 두 사람 진태석 속이려고 적처럼 연기하는 거요. 나중에 알아버리면 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잖아요. 혜라는 하늘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투는 딱 잘라 단호했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 주하늘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혜라는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너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정원이 회장이 되기까지 누군가는 앞에서 방패가 돼야 해. 그리고 그건 내가 해야 돼. 주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진태석이 바로 달려들 거야. 그때 정원이는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먼저 올라가서 막아줘야 해. 정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혜라는 정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원아, 넌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세훈이 왜 자금부터 끊었겠니? 사람은 감정으로 잡는 게 아니라 숨통으로 잡는 거야.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라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엄마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앞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세훈은요? 혜라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세훈은 지금 누구 편도 아니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사 김이라고 저장돼 있었어요. 정원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실장 아니, 차정훈 씨. 회장님이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을 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건이요?
한혜라 회장을 끌어내리는 안건에 당신이 동의해야 한대요. 정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어요. 태석은 여전히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라. 그 방식 그대로요. 정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답은 제가 직접 가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원은 혜라를 봤습니다. 혜라의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혜라는 정원을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 흔들리면 안 돼. 정원이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흔들리지 않아요? 엄마는 왜 늘 나만 단단하길 바라요. 혜라가 순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흔들려. 그래서 더 단단한 척하는 거야. 정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 그리고 내가 보여줘. 너는 태석의 딸이기 전에 기범 씨의 딸이라는 걸. 정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범 씨의 딸이라는 말이 정원을 다시 잡아줬어요. 정원은 숨을 고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진세미는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오빠 세훈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세훈이 요즘 너무 달라졌거든요. 말수도 줄고 표정도 줄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세미는 결국 세훈의 서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손이 떨려서 한번 멈췄어요. 그런데 문 안에서 세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쪽에서 회수 요청 바로 들어가면 회장님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밤에요. 세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세훈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자 세미는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세훈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세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친자 결과 나온 뒤로 오빠는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아. 세훈이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변화 많아. 세미가 눈을 크게 뜨자 세훈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는 변화. 세미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빠는 왜 후계자에 그렇게 매달려? 난 그거 관심 없어. 다 필요 없어 보여. 세훈은 세미의 말에 잠시 미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너는 관심 없지. 그래서 너는 아직 살아. 근데 나는 관심을 가져야만 살아남는 자리에서 컸어. 세미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오빠잖아. 친자 아니어도 우리 오빠. 세훈은 그 말에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세훈은 조용히 세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건 변함없어. 너는 내 동생이야. 세미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훈이 지금 가려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실감했습니다. 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아버지랑 진짜 싸우는 거야? 세훈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미에게 물었습니다. 세미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세미는 답을 못했습니다. 세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든 할 거야. 세미는 세훈의 눈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 눈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오빠가 그 그림자를 스스로 찢어버리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세미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가 다시 삼켰습니다. 오빠 다치지 마. 세훈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쳤어. 이제는 다친 만큼 갚아줄 거야. 그날 저녁 이사회 회의실은 숨이 막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진태석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여유 있는 척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뭐지?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금이 묶였습니다. 외부에서 회수 절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대로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진태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진세훈이 들어왔어요. 이사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세훈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해야 할 건 하나예요.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그 말을 하냐? 세훈은 단호했습니다. 이사회 앞이요. 그리고 주주들 앞이기도 하고요. 진태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진태석이 책상을 쾅 치려는 순간 세훈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들이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수 요청이 들어간 금융기관 목록, 계좌번호, 연결된 차명법인들, 그리고 보증인으로 적힌 이름까지요. 진태석은 그 서류를 보며 처음으로 목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디서? 세훈이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냥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장님이 계시면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진태석의 시선이 칼처럼 돌아갔습니다. 진태석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내가 키웠다. 그때 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저한테 한 말이잖아요. 근데 회장님, 키운 게 아니라 쓴 거예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훈은 숨도 안 쉬고 이어갔습니다. 이사회가 결론 내리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회장님이 자백한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돈입니다. 횡령, 배임, 비자금. 이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회의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훈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요. 진태석은 세훈을 노려보며 말했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내가 나를 잡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세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죽을 각오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오더니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자료 제출 요청이. 진태석이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연결해.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진태석이 전화를 받는 순간 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보냈습니다. 진태석이 천천히 세훈을 봤습니다. 뭘? 세훈이 대답했습니다. 자료요. 진태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그 순간에도 차분했습니다.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론 내리세요. 회장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건양은 끝없이 끌려다닙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장 역할을 하던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룹을 위해 직무정지를 의결하겠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은 진짜로 무너졌어요. 돈줄이 끊기고 사람줄이 끊기고 이제 자리까지 끊겼습니다. 진태석은 이를 악물고 세훈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넌 내 손바닥 아니다. 세훈은 회의실을 나가며 아주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회장님이 제 손바닥 아니에요. 그날 밤 진태석은 자기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비서는 문 밖에서 울먹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본사 앞에 몰렸습니다.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세훈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사진을 집어 들었다가 손이 떨려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진세훈이 들어왔어요. 세훈은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세훈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하나예요. 엄마를 건드리지 마세요. 진태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 소원인가?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태석은 한참 세훈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버릴 수 있나? 세훈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두 번째 카드입니다. 진태석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뭐지? 세훈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숨기고 싶은 목소리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훈은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회장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태석이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목소리가 더 있지? 세우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요. 진태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태석이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헤라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핵폭탄이에요. 진태석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왜 가지고 있지? 세우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진태석을 봤어요. 회장님이 저를 일꾼으로 쓴 덕분에요. 제가 처리한 일들 속에 엄마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겠다는 거냐? 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거래죠. 진태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거래? 세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빼고 회장님만 갑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훈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엄마를 살리러 왔다는 거려. 그러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고 그 구원은 누군가를 반드시 희생시켜야 하거든요. 진태석이 낮게 말했다가 아주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세훈아, 너는 내가 엄마를 살린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엄마는 너를 살릴 생각을 했을까? 세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다시 눈빛을 고정했습니다. 그 질문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진태석이 다가오려 하자 세훈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선택하세요. 지금 여기서 엄마를 건드리면 이 파일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진태석은 USB를 보며 숨을 고르고 또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났습니다. 경호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영장 들고 왔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세훈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세훈을 봤습니다. 내가 날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세훈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죠.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잠깐 버티려 했지만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돈도, 자리도 다 끊겼으니까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진태석은 세훈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세훈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진다. 세훈이 아주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카드 아직 안 냈잖아요. 진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훈은 천천히 USB를 자기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 뒤로 끌려가는 진태석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저는 아직 더 나쁜 놈이 되어야 해요. 진태석이 끌려나갔고 회장실은 갑자기 텅 비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진세훈 한 사람과 꺼지지 않은 모니터 불빛뿐이었어요. 세훈은 혼자 서 있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혜라가 서 있었습니다. 혜라는 세훈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혜라는 자식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들렸어요. 세훈아, 너 어디까지 갔니? 세훈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결심도 있었어요. 세훈은 그 눈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세훈은 지금 아픈 얼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훈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킬게. 혜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괴물이 되지 마. 세훈은 대답 대신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낮게요. 엄마도 나 때문에 무너지지 마. 혜라가 세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원이한테는 말했니? 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정원이는 지금 이사들 설득하느라 버티고 있어요. 정원이는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혜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넌 혼자 너무 멀리 갔어. 세훈이 낮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원래 혼자였잖아. 그 말이 혜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라는 세훈의 뺨에 손을 올렸다가 끝내 쓰다듬지 못하고 손을 내렸어요. 세훈은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낼게. 그때 세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차정원이 떠 있었습니다. 세훈은 잠깐 엄마를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원아. 정원의 목소리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이사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엄마 끌어내리자는 말이 나오고 나 혼자 막기 힘들어요. 세훈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막아야 해. 정원이 울컥했습니다. 오빠는요?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가 살 길을 만들고 있어. 정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나 지금 무서워요. 세훈은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세훈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더 똑바로 서. 너는 태석의 딸이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정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엄마 잃기 싫어요. 세훈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도. 그리고 세훈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정원아, 오늘 밤 이사회 표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 엄마를 끌어내리면 진태석이 다시 돌아온다고. 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훈은 복도를 걸어가며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줄이야. 그런데 그 순간 세훈의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세훈. 세훈이 돌아보니 공난숙이 서 있었습니다. 난숙은 표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세훈이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난숙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 태석이 잡았다고 끝난 줄 아니? 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준비해야 해. 태석이 감옥에 들어가도 태석의 사람들은 안 죽어. 오히려 더 독해진다. 세훈은 난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요. 난숙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너 누굴 살릴 거니? 세훈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정원이. 난숙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럼 넌 내 자신은? 세훈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반쯤 죽었어요. 난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 내가 살아야 내가 지킬 수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난숙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요. 세훈은 그 따뜻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난숙은 늘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세훈이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 해요? 난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하늘이 너를 싫어하지는 않더라. 세훈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늘이랑 얘기했어요? 난숙이 웃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 판은 결국 가족이 아니라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난숙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세훈은 난숙의 뒷모습을 보며 숨을 고르고 또 고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이사회 표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이사들 시선이 정원에게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회장감인가라는 눈빛이요. 정원은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한혜라 회장을 끌어내리면 진태석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늘 남의 손으로 다시 올라오는 사람이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원은 숨을 고르고 더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잘못된 구조를 끊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왔어요. 하늘은 단단한 얼굴로 이사들 앞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회장직 공백이 생기면 제가 임시로 맡겠습니다. 정원이 놀라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 씨. 하늘은 정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울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버텨야 하니까요. 이사회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혜라의 회장직은 당장 흔들리지 않았고 주하늘이 앞에서 막는 구조가 잡혔습니다. 정원이 그 사이에서 힘을 기르는 시간도 생겼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정리가 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 진세훈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렸어요. 세훈은 다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정말 예상 못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혜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 사람은 그리고 진태석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라야, 너는 아직도 착하구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오는 거야. 세훈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 파일은 단순히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 파일은 엄마의 죄를 증명하는 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훈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생을 멈췄습니다. 세훈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세훈은 받았습니다. 누구죠? 전화기 너머로 아주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세훈 씨, 당신이 찾던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어요. 세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내가 알려줄 수 있고요. 세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세훈은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세훈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판을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 더 큰 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요. 세훈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지?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거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세훈은 아주 천천히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제 나도 거래한다. 세훈은 노트북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진세훈은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카드도 아니고요. 진세훈은 스스로 판을 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세훈은 이미 스스로 섰습니다. 카드를 쥐고 재는 세훈. 진태석에게서 배운 기업 사냥꾼이 다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 확장이 아니라 건양가 자체를 겨누는 것이 문제지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